안녕하세요. 88시니어 여러분. 평생 따뜻한 물로 시원하게 감는 게 깨끗한 관리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탈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탈모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윤하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머리 관리 상식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해오신 습관들이 사실은 머리카락을 빼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런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까 믿고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만 해도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 때문에 스스로 탈모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두피와 모발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머리 감는 방법, 사용하는 제품, 심지어 먹는 것까지 모든 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계속 빠져왔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사실들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72세 이정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깨끗하게 감겠다고 끓는 듯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동전만 한 빈자리가 생기면서 깜짝 놀라셨죠.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왜 자신이 탈모가 생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관리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니 얇아진 피부가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순 할머니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사실은 두피가 되면서 느끼는 자극이었던 거죠. 게다가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루에 2번씩 머리를 감으셨는데 이것도 두피에는 과도한 자극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으로 바꾼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머리숱이 눈에 띄게 회복되면서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순 할머니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분으로는 68세 박정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예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머리가 기름진다고 해서 강한 샴푸로 하루에 3번씩 감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두피를 더 자극해서 기름 분비가 늘어나고 탈모까지 생긴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모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올바른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정순 할머니처럼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탈모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빼앗는 일상 속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해오신 것들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모근을 약화시킵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물로 머리를 감는 그룹은 탈모 진행 속도가 2배나 빨랐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재호 69세님은 평생 뜨거운 물만 사용하다가 두피에 염증이 생겨서 모발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김재호님이 처음 오셨을 때 두피를 보니까 마치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감각이 둔해지셔서 뜨거운 물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 손목에 대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정확히는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찬물은 피지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도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온도를 조절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되 절대 뜨겁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도의 물로 머리를 감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강한 성분이 모근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커지거든요. 일본 모바라케 연구에서도 샴푸를 희석해서 쓴 그룹이 두피 자극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장정순 74세님은 샴푸를 바로 짜서 사용하다가 두피가 붉게 달아올라서 저한테 오셨거든요. 장정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샴푸 광고에서 머리에 바로 짜는 걸 보고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샴푸는 반드시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에 샴푸를 짜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부드럽게 비벼주시면 풍성한 거품이 나와요. 이때 거품의 정도가 중요한데요. 면도 크림처럼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비벼주세요. 그래야 샴푸 원액이 직접 두피에 닿지 않아서 자극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단 거품을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1분 이내에 헹궈야 해요. 거품이 오래 있으면 그것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손톱으로 긁는 습관인데요. 이게 시원해서 자꾸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서울모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손톱으로 긁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탈모율이 3배나 높았다고 해요. 이화자 71세님은 이 긁는 습관을 고친 뒤에 두피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면 되는데 두피에 염증이 있다면 마사지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시원하다고 손톱으로 긁으시나요? 네 번째로 린스를 두피까지 바르는 습관도 문제예요. 린스 성분이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대한피부모발학회에서 린스를 두피까지 사용한 그룹의 피지량이 2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최종필 67세님은 린스를 줄이고 모발 끝에만 사용한 후에 탈모가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모발 중간부터 끝에만 발라주시고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린스를 어디까지 바르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식기 사용입니다. 이게 탈모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미국 환경보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식기를 오래 사용할수록 탈모와 연관된 호르몬 불균형이 증가했다고 해요. 박인수 70세님은 금속 식기에서 도자기 식기로 바꾼 후에
머리 빠짐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자기, 유리,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래된 플라스틱 그릇은 반드시 교체하셔야 해요. 혹시 지금도 금속 그릇에 국을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요. 깊은 잠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한국수면학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이 7시간 주무시는 분들보다 탈모율이 훨씬 높았어요. 김영애 68세님은 수면 패턴을 고친 후에 머리 빠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는데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은 꼭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이렇게 습관 하나하나가 모두 탈모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머리를 지켜주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방법들이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로 녹차 두피 분무를 추천합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하게 우린 녹차를 충분히 식혀서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린 뒤에 마사지해 주시면 돼요. 오늘 저녁 바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기름 코팅인데요. 들기름이나 아르간 오일이 모발 끝을 보호하는 천연 트리트먼트 역할을 해줍니다. 단 두피에는 바르지 말고 모발 끝 위주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덜어서 따뜻하게 만든 뒤에 모발 끝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오일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두피 마사지.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나무빗이나 실리콘 브러쉬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금속 제품은 자극이 강하므로 피하셔야 해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 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혹시 두피 마사지 도구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세발 루틴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물로 먼저 헹구기, 손바닥에서 거품 내기,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철저한 헹굼, 마지막에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손톱 사용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 감을 때부터 이 방법 따라해 보실 건가요? 다섯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검은 콩, 미역, 견과류, 달걀이 모발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인스턴트는 줄이셔야 해요. 매일 한 끼에는 반드시 모발에 좋은 식품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어떤 음식을 담으실 건가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모두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윤미경 73세님은 손자 돌봄 스트레스로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간단한 명상과 호흡법으로 많이 개선되셨거든요. 코로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는 478호흡법을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면 두피와 모발의 수분이 공급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커피나 술 대신 물을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시면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도 물 한 잔씩 마시시면 소화도 돕고 모발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외선 차단도 신경 써야 해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두피를 보호하시면 됩니다. 자외선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탈모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정수리 부분은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라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바깥 활동을 하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빗질인데요. 하루에 50번 정도 부드럽게 빗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단, 젖은 머리는 빗지 마시고 완전히 말린 후에 하세요.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면 모발이 끊어지거나 빠질 수 있거든요. 빗질할 때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하시면 엉킨 머리를 다치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빗질 전에 헤어 에센스나 아르간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면 더 부드럽게 빗을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해요. 몸이 피곤하면 모든 영양분이 생명 유지에만 쓰이고 머리카락까지는 영향이 안 가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11번째는 베개와 침구 관리예요. 베개 커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갈아주시고 실크나 세틴 소재를 사용하시면 머리카락 마찰을 줄일 수 있어요. 면 소재는 마찰이 많아서 머리카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12번째로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모발의 영양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요. 만약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모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손톱으로 긁는 습관, 린스의 잘못된 사용, 금속 식기 사용, 수면 부족 등은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 사용, 지문으로 하는 부드러운 마사지, 녹차 두피 분무, 천연 오일 코팅,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정기적인 빗질, 충분한 휴식, 올바른 침구 사용, 금연과 금주는 머리숱을 되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외출할 때도 모자를 쓰거나 머리 스타일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나이가 들어도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자신감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특히 이정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풍성해진 건 물론이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차림도 화려해지셨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머리 감기 전 20분 녹차 분무를 권하고 싶습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려서 식힌 다음 분무기에 담아서 두피에 뿌리고 5분간 마사지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분명할 겁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두피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 온도 조절도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 손목에 대어서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맞춰보시고 샴푸도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후에 사용해보세요. 이 2가지만 바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신경 써보세요. 오늘은 물 온도, 내일은 샴푸 사용법, 모레는 녹차 분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제가 계속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를 막아주는 숨은 영양소의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모발에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서도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